자, 오늘 배울 거는 극대극소와 미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뭐 엄청 자세하게 할 건 아니고, 우리 지금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부러 약간 빼놓고 지금 진도 나가고 있거든. 엄청 자세하게 할 건 아니고,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붙들고 넘어갈 거야. 자, 그런데 일단 우리 이거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뭐냐면 그림과 그래프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 자,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잘 해보자. y는 axn은 bxn-x는 어떤 방함수가 있어. 여기에서 요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가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지? 자, 첫 번째 볼게.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직선이잖아. A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인 거 알고 있지? 그래서 기울기가 0보다 크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잖아. 0보다 작으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뻔한 거야. 그런데 2차 함수의 경우에는 A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우리 이미 알고 있지? 0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고 0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근데 3차부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거든. 짐작해 볼 거야. 자. 이렇게 되는데,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어떻게 그려지는가 생각을 해보자고. 예를 잠깐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뭐 2x의 3승 마이너스 4x제곱 5x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그림을 그리는데 x 값이 엄청 크다고 해봐. 그럼 y 값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 거야. x 값이 엄청 큰 거야. 예를 들어 x가 뭐 1, 2 이럴 때는 모르겠는데, x가 한 100만 넣어도 100의 3승이면 그렇게 될 테니까 1, 2, 3, 1, 10, 100, 1000만, 100만. 이게 200만이 나오고, 얘는 그럼 얼마 나와? 4000이 나와, 4000이. 아니, 4만이 나와. 200만에서 4만 빼는 거는 얘 타격을 별로 주지 못하지? x가 100만 돼도 벌써 얘하고 얘는 차이가 그렇게 커지는데, 이 x 값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이 간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얘는 이후에 있는 거는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y 값 자체는 저 위에 엄청 큰 값을 갖는다는 거 알겠지? 그 얘기는 뭘 뜻한다?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점점 커지는 위쪽에 있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해. 그러니까 위로 가면 점점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고. 근데 x가 마이너스라고 해봐. 마이너스 100만 해도 이게 마이너스 200만이고, 얘가 설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x가 마이너스 100이면 얘가 마이너스 200만이라서 얘가 가장 주도권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지? 그 얘기는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y 값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이후에 배울 테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왼쪽 아래에서 출발하고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으면 대충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가져.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끝나는 형태. 그럼 반대로 a가 0보다 작다면 거꾸로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는 거니까 x가 커지면 x가 100만 넣어도 얘가 마이너스 200만이 되는 거니까 얘가 가장 큰 주도권을 발휘할 것이니까 x가 클 때 y가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내려갈 거야. 자, 네 번째로 그러면 자, 이렇게
이차함수라고 해봐. a가 0보다 크면 또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까 짐작해봐. 이럴 거야, 이런 거야. 2x의 4승 마이너스 3x의 3승 더하기. 자, x가 커지면 이 값이 얘에 비해서 또 말도 못하게 커질 거 아니야. 그렇지, 있으나 만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x가 플러스면 y도 플러스인 거야. 뭔지 알겠지? 근데 x가 마이너스여도 y도 플러스라는 거 알겠어? x가 마이너스여도 4제곱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 얘기는 출발도 플러스 위에서 하고 끝나는 것도 위에서 끝나. 중간에 뭐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놀다가 어쨌든 위에서 출발해서 위로 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그러면 a가 0보다 작다면 결국 이쪽에서 아래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끝나는 그 그래프,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 과항함수에서 결국은 이렇게 지금 1, 2, 3, 4로 이야기했지만 5, 6, 7, 8차, 9차, 10차 다 마찬가지 비슷한 형태를 보이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 자, 이게 홀수일 때는 a가 0보다 크면 이런 방향, 0보다 작으면 이런 방향이야. 얘도 전반적으로 이런 방향, 전반적으로 이런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짝수일 때는 0보다 크면 위에서 출발 위로 끝나는 형태, 0보다 작으면 아래에서 출발 아래로 끝나는 형태야. 4차도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냥 통틀어서 이런 다항함수에서는 첫째, n이 홀수일 때는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크면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래프가 돼. 직선이면 1차면 직선, 3차면 뭐 이렇게, 5차면 이게 이렇게 나와. 0보다 작으면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는 2차 함수를 기본으로 생각하면 돼. a가 0보다 크면 위에서 출발해서 여러 개 거쳐서 어쨌든 위로 끝나는 형태, a가 0보다 작다면 아래에서 출발해서 막 거쳤다가 아래로 끝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대강 짐작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단일근, 중근, 중중근, 중중근. 자, 이건 또 뭘 의미하는가 한번 보자. 자, 첫째, 단일근 먼저 볼게요. 자, 예를 들어 y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라고 했어. 얘는 이번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게 0되는 x값을 기준으로 생각할 거야. 이게 0되는 y값이 0되는 x값이 2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2라고 하는 점은 이 그래프가 지날 수밖에 없어. 근데 자, 2보다 크면 부호가 뭐야? 플러스지.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이거 그냥 직선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부호를 위주로 설명을 할 거야. 자, 2일 때는 0이지만 근이라고 하는 건 그 값을 집어넣은 건 0이지만 단일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근의 오른쪽과 왼쪽 편에 부호가 달라지게 하는 값이다라는 뜻이야. 여기서는 그냥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부호의 관점에서 이의 오른쪽에서는 플러스, 이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서로 부호가 다르도록 유지하는 걸 뜻한다고. 자, 또 보자. 뭐 이렇게 나왔어. 또 얘를 y는 자 이렇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다 쳐봐. 얘가 0인 x 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과 2가 나온다고. 그렇지? 자, 그런데 요게 0 되는 값, 요게 0 되는 값, 마이너스 1과 2는 각각
단일근이야, 단일근. 단일근, 그치? 자, x가 2보다 크다고 해봐. x가 2보다 크면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 편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이 사이에 있는 예를 들어 0 같은 거 넣었다고 쳐봐.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곱해주면 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고 이쪽에선 위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넣었다고 쳐봐.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봐.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니까 곱해주면 0보다 클 거 아니야. 자, 어쨌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단일근이 있으면 한쪽의 부호를 알았다면 단일근의 역할은 뭐야? 근을 기준으로 양쪽의 부호를 다르게 해주는 역할을 갖는다고. 여기도 마찬가지 근이 있으니까 그걸 통과할 때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단일근은 x축과의 교점이기도 하지만 단일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근을 기준으로 오른쪽 편과 왼쪽 편에 부호가 반대가 되도록 만든다. 그냥 알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일근은 그래프가 그냥 뚫고 지나간다처럼 이해하면 편해. 먼저 그랬지? 자, 그 다음부터 보자. 이번에는 중근 한번 볼게요. 중근 역시 예를 들어 설명할게.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y는 뭐 x 마이너스 2의 제곱 같은 거. 이거 2차 함수 우리 근 알고 있잖아. 자, 이건 어떻게 돼야 돼? 2일 때 0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게 제곱이니까 2의 오른쪽도 플러스고 2의 왼쪽도 플러스라는 거 알겠지? 제곱하니까. 이 얘기는 오른쪽도 이쪽, 왼쪽도 이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근데 여기는 지나야 돼. 결국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 지나고 또 올라가. 그러니까 중근은 근을 기준으로 부호가 안 바뀌어. 그치? 얘는 근의 좌우 부호가 바뀐다. 얘는 근의 좌우 부호가 동일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는 게 편하냐면 그냥 튕긴다처럼 이해하면 편해. 튕긴다처럼. 자, 한번 이번엔 섞어볼까? y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저렇게가 됐다. 자, 얘는 어떻게 된다? 자, 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 단일근, 2에서는 중근이야. 자,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지. 3차 함수의 x 상승 계수는 0보다 커. 맞지? x 상승 계수는 1이잖아. 이거 전개했다가 치면. 그러면 자, 이런 다항 함수에서 3차 함수의 0보다 커 최고점 계수가.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는 형태야. 이해갔지? 자, 그런데 뭐라고?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갖는데 단일근이야. 단일근은 뭐라고? 여기서 출발해서 뚫고 지나간다. 근데 얘는 중근이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를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가 안 바뀌어야 돼. 근은 근이니까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데 부호가 안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돼? 튕기고 그렇지. 그래프가 그려지. 뭔지 알겠어? 그러면 삼중근 보자. 얘로 가장 일반적인 게 뭐가 있어? 이런 거. 이거 그래프는 우리 이미 본 적 있지? 0에서 3중근 아니야. 근데 그래프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렇게 되지? 자, 뭐야? 여기가 근이거든. 자, 봐. 여기가 근이야. 단일근이면 뚫고 지나가 그냥. 중근이면 튕겨야 돼.
3중근이면 튕기려고 하다가 야 중근 아니야 3중근이야 부호 바뀌어야 돼.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편해. 그렇지? 자, 3중근은 역시 x는 0, x는 0이라고 하는 게 근이거든. 근데 이게 홀수 차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집어넣었을 땐 플러스,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땐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의 좌우의 부호가 바뀌긴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이후에 가면 확실하게 너네가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개략적으로 대충 설명하는데 중근은 중근이잖아. 중근이면 t를 내야지. 단일근하고 좀 다른 t를 내야지. 그 t를 어떻게 낸다? 이렇게 접하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다가 부호를 확 바꿔주는 형태로 그려지는구나 라고 짐작해주면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2분 하면 3x 제곱인 거 알겠지? x에다 0 넣어봐. 그럼 f 프라임 0도 당연히 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0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0을 만들어 주려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참고로. 그래서 그런 건데 그냥 대충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4중근은 어떻게 될까? 그냥 이렇게 튕겨. 중근처럼 튕겨. 근데 차이가 뭐다? 중근이 이렇게 튕긴다고 하면 4중근은 이렇게 여기서 넓죠. 이런 식으로 튕겨. 굳이 얘기하면. 근데 어차피 개형이니까 대충만 이렇게 생긴다. 자, 그러면 이것만 이용해서 이제 예제들을 한번 해보자. 자, 근을 이용한 그래프 이를 한번 들어볼게. 아까 연결해서 보자. 이제 갑자기 바꿔가지고. 자, 근을 이용한 그래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y는 2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다 쳐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x 3승이 최고차. 3차 함수라는 거 알겠지? 최고차 계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자, 그 얘기는 3차 함수인데 0보다 크니까 아래에서 출발 위로 끝나는 형태라고. 그런데 근이 단일근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그럼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지? 여기 단일근이야.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가는데 단일근이니까 전부 뚫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래프가 자, 가다가 자, 뚫고 지나가는 형태로 그리면 끝인 거야. 이해가죠? 또 볼까? 이렇게 나왔어.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의 제곱에 x 마이너스. 자, 그렇게 나왔어. 자, 이번엔 몇 차 함수? 2차, 3차, 4차. 4차 함수인 거 알겠지? 4차 함수인데 개수가 0보다 작아. 그 얘기는 짝수니까 아래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끝나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래프 그려보면 아래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끝나야 돼. 그런데 근이 마이너스 2에서 근이 있고, 근데 얘는 중근이야. 그 다음에 0과 1에서 근이 있어. 단일근으로. 자, 그래프 그려볼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출발해서 이게 중근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중근은 튕겨야 되는 거야. 근데 0에서 단일근이니까 뚫고 지나가서 1에서 단일근 또 뚫고 지나가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지. 이해가죠? 이번엔 또 해보자. y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놨어. 얘는 뭐냐면 4차 함수지? 4차 함수니까 x 사승계수가 0보다 크니까 위에서 출발해서 위로 끝나는 관계야. 근데 근이 0 있고 1이 있어. 근데 얘는 말이야, 친구로. 얘는, 자, 얘가 뭐가 나와? 판별식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지. 0보다 작게 나와. 허근이란 얘기야. 허근은 뭘 뜻한다? 허근이 뜻하는 건 얘는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나오거든. 허근이라는 건 0보다 항상 크다는 얘기니까 얘는 언제나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깊게 생각할 거 없어. 얘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근은 0과 1에서만 나온다고. 그러면 근은 0과 1이 단일근이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이렇게 그냥 생각해주면 돼.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닌가요? 아니야, 있으나 마나하진 않아. 대충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지만 제대로 그리려면 뭐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꺾인다든지 혹은 이쪽에서 꺾인다든지 아래쪽에서 꺾인다든지 어떤 역할을 얘가 하긴 해. 하지만 부호에는 부호가 바뀌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라고. 어디선가 꺾이긴 꺾여. 어디서 꺾이는지 어떻게 알아요? 요거까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미분을 이용하면 돼. 지금은 그냥 근만을 이용한 그래프 그리는 예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변수가 안 돼요, 지금은.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대강 그래프 그리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요 원리 이용해가지고 얘네가 그래프 그리는 연습 잠깐 하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 할 거야. 여기다가 그래프 그리는 예제를 한번 쫙 그려줄 테니까 얘네가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자. 여기 이거는 그냥 근을 이용한 그래프야. 조금 있다가 다른 형태의 그래프도 배울 거야. 일단 1차로. 자, 오케이. 몇 차 함수냐면 2차 함수야. 그런데 개수가 0보다 작으니까 아래에서 출발, 아래로 끝나야 돼. 맞죠? 그런데 0에서 근을 갖고 2에서 단일근을 가져. 그러니까 0과 2에서 단일근 가지니까 뚫고 지나가고 뚫고 내려오는 형태로 그래프 그리는 끝이야. 여기가 0. 알겠죠? 자, 얘도 볼게. 얘는 요거 2차, 요거 2차니까 4차 함수지? 4차 함수인데 0에서 중근을 갖고 3에서 중근 가죠. 자, 4차 함수 x 사승계수 0보다 크니까 위에서 출발 위로 끝내야 돼. 자, 할게요. 자, 이게 중근이야. 중근이니까 튕겨야 돼. 3에서 또 중근이야. 또 3에서 또 튕겨야 돼. 이렇게 그래프 그려줘야지. 자, 이거 몇 차인가 확인해 보자. 얘는 3차, 4차, 5차, 6차야. 근데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6차인데 마이너스니까 아래에서 출발, 아래로 끝나는 형태가 그려져야 돼. 자, 그런데 근이 0에서 근이 있고 1에서 근이 있고 2에서 근이 있어. 자, 그려보는데 0에서 처음 만나는데 3중근이지? 3중근은 어떻게 돼? 튕기는 척 하면서 뚫고 지나가야 돼. 근데 1이야. 1은 단일근이니까 뚫고 지나가. 1은 단일근이니까 뚫고 지나갔어. 근데 2는 중근이니까 어떻게 돼? 중근에서는 튕긴다고. 방법 알겠어? 소연이 알겠지? 자, 해서 보자. 3차니까 6차야. 6차인데 0보다 작아. 그러므로 아래에서 출발, 아래로 끝나야 돼. 자, 아래에서 출발, 아래로 끝나야 되는데 마이너스 1에서 3중근, 1에서 3중근이야.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보자.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데 3중근이니까 튕기는 척 뚫고 지나가야 된다고. 그런데 또 3중근이지? 어떻게 돼야 돼?
또 튕기는 점 뚫고 지나가는 형태로 그래프 그려줘야지. 자, 이제 볼게요. 그리고 2차. 2차, 1차, 2차야. 그러니까 몇 차냐면 5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 5차 함수인데 제곱찬 개수가 0보다 크니까 아래서 출발 위로 가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근이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가는데 중근이야. 0에서 단일근이고요. 1에서 중근이야. 그림 그려볼까? 중근이니까 튕겨야 되고, 단일근이니까 뚫고 지나가고, 중근이니까 튕겨서 이렇게 가야 돼. 맞죠? 자, 3차, 2차니까 5차야. 5차인데 제곱찬 개수가 0보다 작아. 어떻게 돼야 돼? 위에서 출발, 아래로 끝나는 형태 그래프가 그려져. 0에서 3중근을 갖고요. 2에서 중근을 가져. 자, 그려보자. 여기서 출발 3중근이니까 부드럽게 뚫고 갔다가 중근이니까 튕겨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끝나는 거야. 자, 방법을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진다는 거. 자, 근을 이용한 그래프 예제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미분을 이용한 그래프의 A형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 근데 우리가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 건 f'x와 fx의 관계를 그래프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볼게요. f'x가 0보다 크다는 것은 f'x는 뭐라고 그랬어?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지?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게 그래프가 그려지는가 판단해 주는 거야.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식으로 fx가 그려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지?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0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지. 혹은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가 어쨌든 0보다 큰 걸 유지하겠지. 혹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형태도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넣어도 접선의 기울기는 전부 0보다 크게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f'x가 0보다 크다는 부호를 알게 되면 fx는 어쨌든 공통적인 게 뭐야? 이런 식의 전반적인 방향을 유지하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지? 마찬가지로 f'x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같은 의미로 이렇게 되거나 두 가지가 섞인 형태로 접선의 기울기가 어쨌든 접선처럼 안 보이지만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은 거를 이렇게 유지하게끔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fx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를 유지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증명할 수 있지. 그러면 두 가지 섞어볼까? 두 가지 섞는다는 거 0보다 큰 것과 0보다 작은 거의 사이에는 뭐가 있어? 0이 돼 있지? 지금 일단 예외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좀 우리가 디테일한 설명을 들어갔을 때 얘기고 지금은 겉만 풀른 수업이라고 생각해. 자, 요것과 요게 섞였어. 자, 0보다 큰 접선을 유지하다가 0보다 작은 거를 바뀐데 뭘 뜻하는 거야? 바로 이렇게 되는, 자,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 0보다 크다가 여기는 0보다 작지? 그 사이 만나는 구간에 뭐가 있겠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 이런 게 존재하겠지. 바로 f'x가 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을 뜻하는 거야. 이 점. 이 점에서는 f'x가 0인 걸 뜻한다. 자,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여기서는 적당한 기울기가 0보다 작은 걸 유지하다가 여기서는 0보다 큰 걸 유지하거든. 그 사이에 뭔가 부호 바뀌는 점이 있겠지? 그 점이 바로 이 점이 아니죠. 이 점에서 f'x가 0인 점이 나온다. 자, 좀 이따가 또 설명이 나올 테지만 요런 경우를 우리 특히 뭐라고 하냐면 극대라고 하고 그때의 값을 극대값이라고 해.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극소값이라고 그래. 용어 조심해야 돼. x가 얼마일 때 극대를 갖고 극대값은 y값을 얘기하는 거야. 요걸 대입한 결과값. 그래서 f'x가 0이라는 건 바로 이 점을 뜻하는 거고. 여기서도 x가 얼마일 때 극소를 갖고 극소값은 대입한 y값 결과값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극대급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일단 모든 관점을 이 그래프에만 이렇게 모든 관심을 전부 그래프에 쏠려서 설명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요거를 알면, 자, 우리 알다시피 3차함수를 미분한 건 2차함수였거든. 맞지? 2차함수 미분한 건 직선이었고. 자, 근데 우리 2차함수의 그래프는 알지만 3차함수의 그래프는 잘 모르거든. 근데 3차함수를 미분한 게 2차함수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3차함수의 그래프를 볼게요. 3차함수의 그래프를 보자. 3차함수가 ax의 상승, bx 제곱, cx 더하기 d라고 해볼게. 우리 일단 알고 있는 건 뭘 알고 있니?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아래서 출발, 위로 가는 뭐 이런 식의 형태. a가 0보다 작으면 뭐 이런 식의 형태인데 이게 어떻게 꺾이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어. 아래서 출발해서 위로 간다 혹은 위에서 출발해서 아래쪽으로 향한다라는 정도밖에는 알지 못한다고. 자, 근데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이용한다? 바로 미분을 이용한다. 자, 미분해 볼게. 미분하면 얼마나 봐?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10으로 2차함수가 나올 거야. 지금은 그냥 편의상 a가 0보다 큰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2차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지? 그런데 근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돼. 요거의 근의 개수는 요거의 판별식을 갖고 설명할 거 아니야. 요거 판별식으로 한번 해볼게. 2차함수의 판별식.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한번 해보자. 뭐야? B'의 제곱이니까 2B의 절반,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AC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B'의 제곱 마이너스 AC인 거지? 이게 판별식인데, 자, 그러면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자, 그림 한번 그려보죠. f'x는, 자, 이 f'x가 2차함수야. 0보다 큰 거는 2차함수가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맞지? 나도 판별식은 알지 설마? 아이씨, 저놈부터 모르나 보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설마 알겠지? f'x가 2차 함수인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의 두 근을 가져야 된다. 자, 0이면 어떻게 돼? 0이면 이렇게
X축에 접하겠고 0보다 작다면 F가 이렇게 붕 뜨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 문제 알겠지?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차함수가 3차함수를 미분으로 한 F'X이기 때문에 자, F'X의 부호를 가지고 Fx를 짐작할 수 있었잖아. 그럼 F'X의 부호가 중요한 거라고. 자, 잘 봐. 그럼 F'X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이 지점에서는 0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위쪽에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는 0보다 작게 나올 수밖에 없지. 맞지? 알았지? 여기서는 어떻게 돼? 0보다 크고 0보다 커. 여기서만, 요 점에서만 F'X가 0이 되는 거야. 요 점에서만. 여기서는 계속 플러스지. 요 지점에서 F'X가 가장 작긴 하지만 0은 아니야. 여전히 요 점에서 가장 작지만 F'X는 0보다 크긴 하다고 요 점이라 할지라도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요 변론을 가지고 Fx를 짐작해 볼까? 자, 그럼 요거 그냥 쭉 대라. 여기다가 자,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 F'X가 0보다 크잖아.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맞지?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졌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지. 자, 그런데 요 점과 요 점에서는 뭘 뜻해? F'X가 0인 걸 뜻하잖아. F'X가 0인 거는 어떻게 됐어? 그래프가 뭐 요렇게 돼서 요 점을 의미하든 이렇게 돼서 요런 점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점이야. 또 어떤 것도 가능해? 이런 것도 가능해.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거든. 자, 그럼 보자. 여기하고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 0이야.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프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식이 돼야지. 이렇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돼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0점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다 내려가다 또 접선의 기울기 0점 나오니까 내려가다가 또 접선의 기울기 0점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증가하는 형태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 알겠지? 자, 여기 보자. 여기는 말이야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 이 점에서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을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다가 어쨌든 그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 0인 점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다가 또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알겠지? 자, 얘는 어떻게 돼?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증가하는데 이 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야. 물론 가장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작긴 하지. 작긴 하지만 0은 아니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뭐 한 1쯤이라고 쳐봐. 요 정도 접선의 기울기가 요 정도가 가장 접선의 기울기가 작게 되는 점이거든. 거기서 요게 이렇게 그려지더라고. 접선 그리면 이렇게 접선 이렇게 나오도록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얘처럼 완벽하게 평평한 접선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가장 완만한 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닌 거야.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이게 바로 fx의 개형이라고. fx 3차함수의 그래프는 요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숫자도 0보다 큰 경우에 그렇습니다. 0보다 작은 경우는 잠깐 이거 해볼까?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고요. 판별식 0보다 이제 0보다 큰 경우고 0보다 작다면 이거보다 간단하게 해볼까? 판별식의 0보다 큰 경우 0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미 결론 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할게. 여기서는 어떻게 돼? 0보다 작은 게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는 0이니까 이렇게 될 테고 여기서는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F'X예요. 여기서 0이고 0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는 형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내려가다 내려가고 계속 마이너스니까 내려가다 내려가다. 그러면 얘로 F'X를 증정하면 자, 여기에 대해서 내려가다가 0인접선 만들어 내려가다 0인접선 만들어주고 올라가다 0인접선 만들어주고 내려가는 형태를 그렸다 그러죠. 자,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얘는 내려가다 0인접선 만들어주고 또 내려가야 돼. 여기서는 여기가 가장 만만하긴 하지만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접선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을 유지하는데 얘는 이런 방향을 유지하면서 F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 전체할 수 있지? 자, 이거를 그러면 구배를 해서 쓰면 자, 얘는 요게 극대값이지 요게 극소값이고 극대값과 극소값을 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극값이라고 그래. 극값. 그러니까 얘는 결국 극값의 개수가 몇 개 나와? 2개 나온다. 2개. 얘는 요거는 극값이 아니야. 왜냐하면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잖아. 그리고 극값이라고 할 수 없어. 좀 이따가 극값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할 테지만 이건 극값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극값이 없고 얘도 극값이 없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통틀어서 극값이 없다가 되는 거야. 혹은 얘는 증가하다가 여기가 이렇게 감소하지. 얘는 근데 계속 증가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말로 얘는 감소 구간 존재한다. 얘는 계속 증가만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하냐면 감소 증가 함수. 근데 증가 함수 우리 기호를 어떻게 썼어? x1보다 x가 크면 fx1보다 fx가 크다. 이렇게 쓰는 것도 증가 함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3차 함수 나오고 3차 함수가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고 문제가 나와. 자, 미리 설명하지만 이건 뭐야?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야.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 미분한 그래프가 하나의 근을 갖든 근이 없든이야. 결국 식은 어떻게 내야 돼?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라고 식을 내주면 되는 거야. 문제 알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돼. 그런데 요거를 다른 말로, 단조증가함수를 다른 말로 어떻게 이야기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 F함수 존재한다.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는 하나에 하나씩 대응되는 거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얘는 역함수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 자, 문제는 어떻게 나와? 3차 함수 문자, 모르는 문자 하나 뭐 껴가지고 문제가 나와. 근데 그 하나를 구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된다? 극값이 극값이 두 개나 올 조건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어떻게 풀면 돼? 미분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풀면 돼.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거는 뭐야? 극소값, 극대값 다 존재하지? 그러니까 극값이 두 개 있고, 얘는 이거 극값 아니라고 했지? 이거 극값 아니야. 극값보다 극값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는 유일하게 이 지점에서만 이렇게 증가 구간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얘는 증가 구간 존재. 얘는 없어. 계속 감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한다? 인조 감소 함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단수 감소함수는 다른 말로 보다 얘는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이거는 역함수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자, 모양 잘 기억해도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a가 0보다 크면 이런 식의 모양이야. a가 0보다 작으면 이런 식의 모양. 알겠지? 이걸 이용하면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직접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어떻게 되시는지. 자, 여기다 예 한번 들어볼까? 자, 예제 한번 해보자. 1번 x가 x의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나왔어. 자, 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일단 뭐 있어? 아까 배운 근을 이용한 방법이 있어. 근데 근을 이용한 방법은 x축과의 교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 근을 이용한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근을 알아야 되니까 인수분해 해야 돼. 보다시피 얘는 x 이렇게 공통점을 뺄 수 있다는 거 보이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잖아. 얘는 또 인수분해가 된다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럼 상시함수에서 자, 그림 그려볼까? 0과 1과 2야. 0과 1과 2를 근으로 가져. 근데 3차 함수 x함수에서 0보다 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방향을 유지한다고. 자, 그럼 단일근은 뚫고 지나간다고 그랬지? 뚫고 지나가고 뚫고 지나가고 뚫고 지나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RPS의 그림이에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긴 해. 근데 3차 함수가 모두 인수분해 되는 건 아니지? 그 다음에 이 근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건 요점과 요점이 얼마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 다른 말로 극대값과 극소값을 아는 게 더 중요할 경우도 있어. 그래서 자, f'x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해보는 거야. 자, 미분해보자고. f'x 하면 얼마나 나?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지? 요거는 이거 대충 갔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네. 어쨌든 이거 자, 근이 얼마 나오니?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그냥 근의 공기로 쳐줘야겠다. x는 a분의, 그러니까 판별식 참고로 써보면 E'제곱 제곱 마이너스 a니까 0보다 크니까 분명히 근을 갖긴 갖거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대충 낸 문제라서 그런 거야. 근의 공식으로 찾아보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h 하면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 함수는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가져. 얘가 얼마야? 3분의 3 플러스 루트 3. 얘는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를 유지할 거니까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영인접선을 그려주고 내려가다가 영인접선을 그려주고 또 올라가는 형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근데 여기에 x좌표는 요건 거 알지? y값을 구하고 싶어. y값은 어떻게 구해야 돼? 요걸 여기다 fx에다 대입해서 구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식이 복잡하니까 그냥 안 구하도록 할게. 그거는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돼. 문제 알겠지? 자, 얘를 좀 더 써줄게. 이번에는 미분한 게 인수분해가 잘 되도록 잠깐만.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이거 한번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까? 자, 이번에는 이것처럼 인수분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지? 인수분해가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보통 인수분해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는 필요할 때 이외에는 잘 안 해줘. 그냥 미분 이용해서 많이 해줘요.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바로 미분하자.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야. 3 빼면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지. 자, 미분한 거를 이렇게 인수분해 해줘야지. 3 빼면 이거 3을 만들어도 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다. 자, 그러면 이 참수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3에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진다고. 그럼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야.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x가 플러스라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인 건 감소하는 그래프, 플러스인 건 증가하는 그래프가 돼.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자, 얼마인지를 이번에 y값을 구체적으로 찾자. 자, 마이너스 1이야. 그때 y값 어떻게 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보자고.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되니?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5 이렇게 나오잖아.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아,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점을 미리 찍자. 자, 마이너스 1, 10인 거야. 자, y값도 찾을까? 3이야. 여기 때 y값 찾아볼게. 3 대입해봐. 그럼 3, 3, 9, 3, 27, 빼기 27, 빼기 27 더하기 5니까 얼마 나와? 여기가 대충 3,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2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럼 그래프 그리면 되지? 증가하는데 여기서 영인접선 그리고 y값이 10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다가 감소하다가 이렇게 또 영인접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따라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참고로 자, 이제 축도 완성하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쯤에 y축이 존재하겠네. y축이 여기쯤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진짜 그럴 수 있어. y축이 이렇게. 자, 그런데 y절편이 얼마야? 5지? x에 대한 응너가 y 5 나오잖아. 그러니까 x축이 어떻게 돼? 여기가 y값이 5가 나오도록 x축이 여기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 대충 짐작해서 여기가 5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완성되는 거지. 자, 근이 뭔가 있어. 근이 뭔가 있는데 얼마인지는 이거 인수분해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굳이 안 찾고 그냥 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3차함수의 그래프를 일단은 너네가 그릴 수는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알겠지? 자, 여기다가 자, 잠깐 예를 들어보자. 자, 만약에 f 프라임 x가 미분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진정만 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그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내려가는 상태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내려가다가 여기서 영인접선 만들어주고 또 내려가는 상태가 그려져. 그럼 여기에 y값은 어떻게 찾아? x가 1인 거니까 이렇게 fx가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y값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가 1이니까 y축은 그보다 왼쪽에 어딘가 있겠고 x축은 위치에 따라서 적당하게 그려줍니다. 뭔지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이게 익숙하지 않거든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야 앞으로 뭔가 해결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훈련을 지금 할 거야, 지금부터. 알겠지? 너네 책에 나오는 문제를 체크해 줄 테니까 오늘은 크게 욕심 안 내. 그래프만 너희가 제대로 그릴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잠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차함수 그래프까지 했으니까 아까 3차함수 그래프는 2차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3차함수 그렸지? 이제 3차함수의 그래프를 아니까 3차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또 4차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자, 그래서 한번 자, 3차함수의 그래프 3차가 아니라 4차함수지? 를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4차함수니까 AX의 4은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짝수차인데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위에서 출발해서 위로 끝나는 형태에서 중간에 뭐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A 0보다 작으면 아래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끝난다고. 출발해서 뭐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이 있고 어쨌든 또 떨어지는 형태로 그래프 그리신다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어. 자, 그런데 미분하면 어떻게 나와? 미분하면 4ax 3승 3bx 제곱 2cx 더하기 c 이가 3차함수지? 이 3차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4차함수를 짐작하면 되는 거야. 근데 편의상 그냥 a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근데 우리 아까 배웠다시피 f'x는 3차함수인데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어떤 거 있었어? 요런 거 있었고 요런 거 있었고 요 세 가지 형태밖에 없었잖아. 근데 f'x를 이용해서 fx를 짐작하려면 뭐가 중요한 거였지 아까? 이렇게 f'x가 부호가 중요한 거였지. 부호가 그러니까 x축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fx의 그래프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아니야. 부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x축의 위치가 엄청 중요해져. 자, 보자. 여기에서 가능한 x축의 위치는 어떤 게 있어? 이렇게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경우도 있겠고, 혹은 이렇게 두 실근만 갖도록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이렇게 근의 개수가 하나만 나오는 경우에 그래프도 가능하겠지? 이렇게 f'x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 여기서는 fx가 x축이 어디에 있든 근의 개수는 한 개야, 한 개. 이것도 한 개야, 그냥. 근의 개수가 한 개인 거야. 얘도 어디에 위치하건 간에 근의 개수가 한 개겠지? 요건 근이 한 개야. 한 개, 근 한 개. 얘는 근이 세 개, 두 개, 한 개야. 근이 한 개에서 세 개까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fx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자. f'x는 일단 어떤 게 있어? 근이 3개짜리가 있어. 그러면 x축이 있고 이렇게 근이 3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 또 근이 2개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지?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근 2개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 그리고 또 근 2개 나오는 경우가 그리고는 없네. 근이 하나 나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니까 어떻게 이렇게 근 하나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이렇게 해서 근이 하나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근이 하나 나오는 경우도 가능하겠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근의 개수가 f'x의 근이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 하나인 경우들이야. 자,
자, 얘를 가지고 fx의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짐작해 보도록 하죠. 얘를 이용해서 fx를 짐작할 거야. 자, 근데 우리 중요한 건 f'x는 부호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유지한다고. 여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내려간다고.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니까 내려가다가 플러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테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내려가다 플러스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 그려져.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인 형태라고. 그치? 여기는 다 어때? 여기는 하나 마이너스, 여기 다 플러스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프가 이런 점을 기준으로 내려가다가 올라간다. 또 내려가다가 올라가겠지? 내려가다 올라가고 내려가다 올라가는 형태가 그래서. 자, 그림 한번 짐작해보자. 내려가다 f'x 0이야. f'x 0이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접선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줘야 돼? 내려가다가 이렇게 0인 접선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올라가다 f'x 0인 거야. 또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다가 접선의 기울기 0인 점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내려가다 또 0인 거야. 자, 근데 얼마나 내려가? 이만큼 내려가? 그만큼 더 많이 내려가. 그거는 fx 형태에 따라서 너네가 대입해서 찾아주면 되는 거야. 요거보다 큰지 작은지. 그래서 어쨌든 적당하게 지금은 이렇게라고 칠게.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 대충 이렇게 생기는 거야. 자, 여기서 해볼까? 여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니까 내려가다 0인 접선. 내려가다 0인 접선 그려줘야지. 그런데 또 내려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또 내려가서 0인 접선 그려줘야지. 내려가다 0인 접선 그려주는데 또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0인 접선 그려주다가 여기서 접선은 기울기 0인 거야. 그러다가 또 계속 내려가서 0인 접선 그려주고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지. 자, 여기도 볼까? 여기도 내려가다 0인 접선 그려줘.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0인 접선 그려줘야 돼. 여기서. 그러다가 올라가다 0인 접선이니까 올라가다 0인 접선 그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계속 올라간다고. 또 계속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이해가죠? 자, 여기도 보자. 여기도 보면 그래프 어떻게 돼? 내려가다 0인 접선이야. 내려가다 0인 접선 그려줘. 근데 계속 플러스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어떻게 돼? 여기가 이렇게 변하는 건 어떻게 돼? 그냥 여기서 접선이 참고로 접선의 기울기가 좀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지? 그러니까 대충 그래프가 여기서 커지다가 대충 여기서 다시 줄어들었다 다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약간 감소한 형태로 나오는데, 참고로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 지금 상황에서는 대충 이렇게만 그려도 돼요. 알겠죠? 이건 참고로만 대충 이렇게 꺾이고 0은 아니면서 꺾인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가 조금 휘더라.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여기도 보자. 내려가는데 여기 중간에 휘네. 뭐 대충 그럼 여기서 약간 휘나보지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된다. 그냥 이렇게만 그려도 상관없어. 여기서 마찬가지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니까 내려갔다 해놔. 대충 이렇게. 여기도 내려갔다가 대충 그리면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여기. 이 주변보다 여기가 가장 낮은 부분이지. 주변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극소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y값은 극소값이라고 이야기해. 여기는
산 꼭대기죠. 어쨌든 주변에 있는 산 위에서 꼭대기라고 그걸 뭐라고 한다? 극대값이라고 한다. 여기 또 있네. 내려가다 주변보다 또 낮잖아. 이것도 극소값이야. 그러니까 극소값은 하나의 그래프에서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극소 극대해서 결국은 극값이 몇 개야? 3개야, 3개. 그래서 여기는 극값은 3개야. 윤호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얘는 여기선 적선의 기울기 0이지만 주변에 얘는 높고 얘는 낮잖아. 요거는 극값이 아니야. 극값은 이렇게 계곡 바닥이든지 산봉우리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극값 아니라고. 요거는 극소값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극값이 하나야. 여기도 요거 극값 아니라고. 요렇게 하면 나오지? 요건 뭐다? 극소값이야. 여기서 보자. 요거 극소값이라고. 이건 당연히 극값 아니겠지? 여기도 요거 극소값. 요것도 요거 극소값. 요거. 요것도 여기 극소값이야. 자, 차이점 볼까? 지금 여기에서 유일하게 극값이 3개인 거는 이거밖에 없지. 나머지는 전부 극값이 몇 개야? 1개야, 1개. 1개. 다 극값 1개지? 자, 혹은 유일하게 얘만 또 갖고 있는 거 있어. 얘만 갖고 있는 거. 뭐 갖고 있어? 극대값이 존재하지? 얘만 극대값이 존재해. 나머지는 극대값이 없어. 전부 극소값만 가져. 그래서 자차함수는 보통 이런 형태냐 아니냐로 문제가 많이 나와. 자, 그럼 차이점 보자. 얘하고 나머지 것들의 차이점은 뭐야? F'X가 요거는 하나, 둘, 셋.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야. 자, 다시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Fx는 극값이 3개 혹은 극대값을 갖는 유일한 경우가 되는 거야. F'X의 근이 하나, 둘, 2개이든 하나이든 하는 경우는 전부 극값이 1개만 나와. 극소값만 존재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F'X의 근이 어떻게 되는가만 알면 짐작해서 Fx의 그래프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 알 수 있어. 그치?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훈련을 해보자. 일단 문제는 뭐 조건 구하는 문제는 극값이 3개 나올 조건을 구하세요라고 해서 F'X의 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도록 한다 하는 식으로 문제 푸는 게 많이 나오고, 그래프 그리는 거는 또 별도로 그래프 그리는 훈련을 또 해보도록 하자고. 자, 여기다가 예를 하나 드러냈어. 7개 문제를 풀면서 그래프 그리는 훈련을 조금 하도록 하자. 예? 자, 저기 첫 번째부터 한번 그래프 연습해볼까? 자, 1번 봐봐. 1번이 y는 x4승 마이너스 2x 3승이야. 윤아, 자, 그림 그려야 돼. 어떻게 하면 돼? 2번 해보자. 그렇죠? 물론 미분 이용 안 하고 인수분해 바로 되면 그냥 인수분해해서 구해도 돼. 그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얘가 벌써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된다? 상중근 단일근 0에 자, 근데 4차 함수 상중근 같고 이렇게 여기가 0이니까 y축 이렇게 있고 여기가 0, 여기가 2. 그래 벌써 이렇게 그냥 바로 그릴 수 있어. 근데 미분 이용하면 어떤 걸 구할 수 있어? 요런 거. 요 x값, 요런 거 구할 수 있다. 자, 미분 이용해보자. 이렇게 나오지? 그럼 요거 인수분해해야 되면 어떻게 돼? 2x제곱 반동에서 뺄 수 있으니까 2x 빼기 3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럼 3차 함수니까 어떻게 돼? 0에서 중근, 2분의 3에서 단일근.
그럼 0에서 중근 갖고 2분의 3에서 단위로 가는데 0, 2분의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가 마마 그리고 아이고 제일 늦게 왔는 졸기는 또 엄청 졸아요. 아이고 살려줘 이놈아 좀. 자 이게 y값 알아야 되니까 0 대입해봐. 얼마 나와? 0 나오지? 0,0이야. 0,0이야. 그 다음 2분의 3 넣어보자. 2분의 3 여기다 두면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16분의 81 빼기 4분의 9 8분의 27 여기 8분의 54 이거 가면 16분의 108 계산하면 29 37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2분의 3, 마이너스 16분의 37이었나? 이렇게 나온다. 자, 그림 그려보자. 어떻게 돼? 내려가다 계속 내려가. 영인접선 만들어주고, 또 내려가서 영인접선 이렇게 만들어준다. 여기서 영인접선 나가야 돼. 그러다가 플러스 2 올라가겠지. 아까 대충 이렇게 그렸지만 이 점이 명확하게 나오는 건지 미분 이용하니까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2분의 3, 여기가 x값이 2분의 3인 거야. y값은 마이너스 16분의 37. 이렇게 그림 그립니다. 0,0이니까 당연히 x축도 이렇게 있겠고 y축도 이렇게 있겠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참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 조금 더 해보자. 자, 두 번째 것도 연습해볼게.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입니다. 두 번째는 이따가 니네가 하고, 그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y는 x4승, 마이너스 4x 3승, 더하기 4x 되고, 플러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이렇게 인수분해 이용해서 바로 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릴 수도 있었잖아. 근데 이 4차 함수는 딱 봐도 벌써 인수분해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여. 인수분해 되는지도 불분명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이용한 그래프 방법은 아예 포기를 하자. 자, 어떻게 한다? 바로 미분하자. 자, 미분하면 밀어넣어서 들어라. 4x 3분은 빼기 12x 제곱 더하기 8x 이렇게 나와. 공통인수로 4x 뺄 수 있네. x 제곱 3x 더하기 2니까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4배 x에 x-1, x-1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럼 3차 함수인데 0과 1과 2에서 단일근이야. 3차 함수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그리면 되지. 0, 이렇게. 자,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자, 이거 가지고 그림을 제대로 짐작해서 그려보도록 하자.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지? 0일 때 0 대입해봐. 2 나오지? 그러니까 0,2까지. 자, 계속 감소하다가 0,2에서 0인 접선 그려줄 수 있도록 만들고 1이야. 1 대입해봐. 얼마 나오니? 이거 없어지고 3 나오네. 6,3. 까지 올라가다 이렇게 0인 접선 그려주고. 그 다음에 2야. 2 대입하면 얼마니? 2 대입하면 이거 16. 마이너스 16. 이건 2 대입한 게 서로 없어지는구나. 18 나오네. 아닌데? 이 대입하면 얼마? 다시. 그래서 16 빼기 32 더하기 16 더하기 1이니까 2 나오는구나. 이거랑 똑같이 나오는구나. 여기 2,2 나온다. 이렇게 해서 영인접선 그려주고 또 올라가는 상태로 그래프 이렇게 그려준다는 걸 알 수 있지? 여기가 y값이 2니까 x축은 그거보다 아래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구나. 그 다음에 y축은 여기가 x가 0인 거니까 y축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축까지 그리면 그래프 완성하게 되는 거야.
대충 알겠지 이제?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지금 1번, 3번 그래프 내가 그려줬으니까 나머지 2, 4, 5, 6, 7번 그래프 지금 너희가 그리면서 확실하게 점검하도록 하자. 오늘의 목표는 그래프 확실히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거야.